이번 영상은 강철의 연금술사 오리지널과 브라더우드 빌런 비교편.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호문클루스. 두 편 모두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7대 죄악에 대응되는데 두 편 모두 비슷하게 등장하는 호문클루스도 있지만 아예 다른 인물인 경우도 있죠. 라스, 러스트, 글러트니, 엔비, 그리드, 슬로스, 프라이드. 체내의 현자의돌의 힘으로 계속 재생할 수 있다. 현자의돌의 에너지가 전부 소모되면 소멸하게 된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안돼! 신체에 우로보로스 모양의 문신이 있다. 오리지널의 호문클루스는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었던 시절 자신의 유해. 유해가 가까이 있으면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데에 반해 브라더우드에서는 큰 약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호문클루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릅니다. 오리지널에는 연금술사가 인체 연성을 시도할 때 기이한 형태로 부활해 그 뒤 붉은 돌을 먹고 인간의 형상을 갖추게 되는 반면 브라더우드에서는 아버지 자신의 인간적인 결점을 떼어내 현자의 돌을 핵으로 삼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오리지널에서는 완전한 인간이 되고 싶어 하지만 スロース、あなたは人間になりたくないの？なりたいわ。だって人間になれと生まれてきたのよ。それ以外の目的なんて。 브라더우드에서는 인간을 벌레 정도로 보고 자신들이 호문클루스라는 것에 상당한 긍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君たち人間が人間であることに誇りを持っているように我々にもホムンクルスとしてのプライドがある。 그럼 이제 한 명 한 명 인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리지널과 브라더우드 둘 다 같은 외형으로 등장하며 최강의 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욕답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니며 상당한 미인. 브라더우드에서는 초반부터 등장하며 모든 원흉의 아버지의 계획을 잘 수행합니다. 다른 호문클루스들은 말을 안 듣는다든지 지능이 부족하든지 게으르거나 성급하고 꼼꼼함과 거리가 멀어서 믿음이 안 가든지 신분이 높아 다른 직책을 맡을 수 없다든지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다든지 이래저래 가장 제약 없이 활동이 가능한 호문클루스입니다. 초반에는 다른 호문클루스에게 지령을 전달하는 등 누가 봐도 중간 보스 느낌으로 등장하죠. 나중에는 머스탱에 대한 정보를 캐기 위해 하버크에게 접근하지만 의외로 여색을 밝히면서도 공사 구분은 철저하여 실패! 결국 알폰스와 머스탱 일행이 쳐들어온 것을 막으며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하버크를 공격하여 하반신 마비라는 큰 부상을 입히고 머스탱의 복부를 뚫어 반죽음 상태로 만드는 강인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만 해도 호문클루스를 정령 죽일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머스탱이 돌아와 죽을 때까지 죽여 결국 현자의 돌을 모두 소모하여 죽게 됩니다. 이것으로 호문클루스도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죽기 전 마지막 대사인 迷いのないまっすぐな目。楽しみね。その目が苦悩に歪む日はすぐそこ。 날리며 호문클루스 중 가장 빠르게 요단강으로. 오리지널에서는 스카의 영이 죽은 옛 연인을 연성해 탄생하게 됩니다. 그 후 원흉인 단테의 말에 따르며 계획을 잘 수행하나 중반을 지나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태어나고 존재하고 있는지 고뇌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죠. 私はどこから来てどこへ行くのか。 결국 후반에는 단테를 배신하고 자신을 인간으로 만들어달라는 조건부 계약하에 엘릭 형제 편에서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라스의 손에 죽게 되며 최후를 맞이하죠. 두 작품 모두 먹는 것밖에 모르고 어린아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후각이 예민한 모습을 보입니다. 전투 방식도 단순하여 근접해 몸통 박치기, 마구 패기, 물어뜯기가 주특기. 브라더우드에서는 실수로 에드 엠비를 삼켜버려 멘붕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마냥 어린아이같이 어쩔 줄 몰라 하고 방금 전까지도 싸우던 알폰스와 태연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은근 커요. 그리고 유독 러스트를 잘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브라더우드에서 러스트를 죽인 머스탱을 보며 크게 분노하며 죽이려는 장면이 있죠. 사실 재물 후보인 머스탱을 죽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해 그 사실을 잊어 죽이려고 하는 것. 오리지널에서는 러스트의 의존도가 더욱 높아져 러스트가 죽고 난 후 완전히 멘붕 상태로 다른 호문클루스의 말을 듣지도 않게 됩니다. 브라더우드에서 초반에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나 중반에는 린에게 포획까지 당하고 후반부에는 어둠 속에서 공격하는 람팡에게 수십 번 죽으며 도망가는 모습까지 보이죠. 호문클루스 중에서 가장 약하다는 느낌입니다.
이후에는 여러 번 죽은 프라이드가 그의 후각과 현자의도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글러트니를 잡아먹으며 식욕인 그가 다른 호문클루스에게 먹히는 모습은 불쌍하기도. やだダメないでないよ助けて 브라더우드에서 그의 진짜 정체는 아버지가 진리로 통하는 문을 만들려다 실패한 가짜 진리의 문. 글러트니에게 먹힌 후 도달하는 공간은 진리에 채 도달하지 못하며 현실 세계와 진리의 세계 중간쯤인 듯. 오리지널에서는 러스트가 죽은 후 멘붕 상태로 도움이 되지 않자 단테는 그의 의식을 없애버리고 식욕만 남은 단순 괴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후 극장판 샴발라를 정복하는 자에서는 완전 괴물의 모습으로 재등장. 하지만 결국 라스와 함께 연상되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사실 그는 단테가 의도적으로 연상한 호문클루스로 붉은 돌의 제조용으로 만들어진 것. 그래서 몸에서 나온 피가 물이나 지면에 닿자마자 붉은 돌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평상시에는 매서운 눈매의 소년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 어떤 모습으로든 변신할 수 있습니다. 갖가지 모습으로 인간들 속에 파고들어 동양 같은 정보 수집, 선동, 암살 등이 주 업무죠. 두 작품에서 성격은 가장 심술궂고 악랄하며 잔혹함과 인간을 경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작품에서는 신분 차이가 있는데 브라더우드에서는 아버지가 질투라는 감정을 버리면서 만든 자식이지만 오리지널에서는 최초이자 최강의 호문클루스로 신분 상승. よう最強のいや化け物って呼ばれるのが好きだったが死んだわ 호에나임과 단테 사이에 난 자식으로 수은 중독으로 일찍 요절하자 호에나임이 인체 연성을 시도한 끝에 만들어진 호문클루스. 그 때문에 자신을 불완전한 생명체로 만든 호에나임을 매우 싫어하죠. 그의 본 모습을 마지막에 볼 수 있는데 호에나임과 똑 닮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 모습을 본 에드워드는 멘붕 상태로 몸에 구멍이 뚫려 사망하게 됩니다. 브라더우드에서 본 모습은 무서운 괴물, 수많은 사람 신체들이 몸 곳곳에 돋아나 몸을 달라거나 내보내달라거나 죽여달라는 등 제각기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여주나 현자의 돌을 모두 소모한 뒤에 나타나는 모습은 매우 초라한 도마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머스탱을 도발하다가 완전히 눈이 맛이 간 그에게 화염 세례를 거하게 맞게 됩니다. 결국 도마뱀 모드로 죽기 직전까지도 인간들이 도발하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측은해 보이고 에드워드는 お前人間に嫉妬してるんだ 내면의 진심마저 지적당하자 스스로 현자의 돌을 꺼내어 죽게 됩니다. 오리지널에서는 다른 세계로 사라져버린 호에나임을 직접 죽이기 위해 스스로 진리의 문에 뛰어들며 이무기의 모습으로 사라지죠. 이후 극장판 샴발라를 정복하는 자에 등장하며 툴레 협회의 실험실로 끌려가서 원형진을 이루는 일부가 되며 호에나임을 문 채 문을 열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 사용되는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호에나임은 엠비에 입속해서 스스로 자살. 진리의 문이 열리면서 엠비는 제물로서 사라지게 되죠. 질투에 걸맞게 불완전한 생명으로 인간을 향한 질투를 보여주고 특히 오리지널에서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로 엘릭 형제에 대한 질투를 엿볼 수 있습니다. 라스는 오리지널과 브라더후드가 아예 다른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오리지널에서는 소년의 모습으로 이즈미 커티스가 아이를 사산하고 난 후 인체 연성을 시도해 그 결과로 탄생하게 되었죠. 태어나자마자 진리의 문에 들여보내지며 그곳에서 지내던 중 어린 연금술사의 인체 연성으로 팔과 다리를 얻어 연금술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 결과 진리의 문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엘릭 형제가 수련을 받던 섬에서 홀로 살게 되죠. 아기 때부터 홀로 지내서인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커 처음에는 이즈미를 잘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붉은 돌을 먹고 기억을 되찾은 후 자신을 버린 이즈미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게 되고 그 뒤로는 슬로스를 엄마처럼 따르며 호시탐탐 에드워드의 신체를 노립니다. 하지만 그 뒤 병크리 시전 離れていなさいラースママ僕ママと一つになる 슬로스의 약점인 트리샤의 유해를 자신의 몸속에 흡수하고서 슬로스와 융합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슬로스는 약점과 융합되는 고통을 받고 결국 죽게 되죠. 자신의 실수로 엄마처럼 따르던 슬로스를 죽게 만들어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고 단테에게 슬로스를 살려달라고 징징대다가 결국 팔다리를 잃게 됩니다.
나중에는 잃은 팔다리를 오토메일로 대체하게 되는데 그것은 원래 에드워드가 착용할 팔과 다리. 극장판에서는 이즈미가 죽고 난 후 시리에 잠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후에 괴물이 된 글러트니를 몸으로 받아내며 함께 진리의 문을 여는 제물이 됩니다. 죽음을 맞이한 후 문에서 이즈미와 만나 품에 안겨 안식을 찾으며 그토록 그리워하던 엄마와 함께하게 됩니다. 브라더우드에서는 킹 브래들리로 등장. 최고 권력자인 대총통으로 평소에는 왼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의 눈을 가지고 있어 동체 시력이 좋은 듯. そんな私がどうやって弾丸飛び交う戦場を生き抜き功績を立てて今の地位にいるか。私には最強の目があるのだよ。 호문클루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존재로 부하들을 모아서 제왕학 교육으로 단련시킨 후 현자의 돌을 주입. 대부분의 인간은 이 과정에서 사망하지만 끝까지 살아남아 호문클루스가 됩니다. 극에 달한 수준의 신체 능력과 스피드, 통찰력이 무시무시하여 칼만 잡으면 거의 무적 상태가 되는데 칼 하나로 전차를 무력화시키는 장면은しかしやはり年だな。昔ほど体がついてこんわ。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젊었을 때는 더 강했을 것으로 추측.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것. 결국 누적 데미지가 쌓이며 약해지고 사망하게 되죠. 탐욕답게 욕심이 과해 다른 호문클루스와 잘 지내지 못하고 혼자 독립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오리지널과 브라더우드 같은 인물로 등장하는데 먼저 오리지널에서는 제5 연구소에 봉인되었다가 탈출. 그 후 부하들과 함께 세력을 구축하지만 군의 갑작스러운 기습과 킴블리의 배신으로 많은 부하를 잃게 되고 다른 호문클루스에게 남은 부하들마저 잃게 됩니다. 죽기 직전 자신을 만들어준 단테를 찾아가지만 함정에 빠져 붉은 돌을 모두 토해내고 딸피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난 에드워드에게 막타를 맞으며 죽게 되죠. 여담으로 그리드의 원본이 된 인간은 단테를 짝사랑하던 청년이었으나 단테는 단지 인체 연성을 위한 실험용 쥐로 사용했다는. 브라더우드에서는 첫 등장부터 부하들과 어느 정도 어둠의 세력을 가지고 있으며 알폰스와 같은 블로불사의 몸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결국 군대의 등장으로 후퇴하게 되죠. 하지만 도주하던 중 킹 브래들리에게 붙잡혀 수십 번 죽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를 용광로에 녹여 엑기스만 흡수. 그 후 린 야오의 육체를 매개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자신의 옛 부활을 보고 기억이 돌아오고 린과 그리드 둘은 육체 내에서 공존하게 되며 잘 맞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종전에는 아버지를 공격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아버지의 몸으로 흡수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탄소경화 능력을 응용해 아버지의 몸을 약한 그을음 덩어리로 만들어 방어력을 최하로 낮추어 아버지의 몸에서 쫓겨나면서 최후를 맞이하죠.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했던 탐욕 덩어리가 동료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만족감을 느끼며 소멸하는 모습은 참 아이러니. 오리지널과 브라더후드 모두 다른 인물로 등장하는데 오리지널에서는 엘릭 형제가 죽은 어머니를 되살리기 위해 인체 연상을 시도하다가 탄생한 호문클루스, 사망한 군인의 신분으로 위장하여 대총통 비서로 활동하게 됩니다. 생전 트리샤로서의 기억에 괴로워하여 엘릭 형제를 죽임으로써 트리샤의 기억을 부정하고 트리샤와는 다른 인격으로 인간이 되길 원하죠. あなたたちを殺す。そうすれば母親じゃないと証明できるわね。 몸 전체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 물리공격이 통하지 않아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약점인 트리샤의 유해로 붉은 돌을 모두 토하게 하고 막타로 에드워드는 슬로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수분을 전부 에탄올로 재구성하여 기화시키게 됩니다. 몸이 천천히 증발하면서 홀가분한 듯 온화한 표정으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은 죽음을 원하고 있던 것이 아닐까. 後片付けもちゃんとするの。 브라더후드에서는 거대한 근육맨으로 등장. 나태답게 행동이나 말투에서부터 느껴지는 게으름. めんどくせえ。めんどくせえ。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호문클루스 일행 중 가장 열심히 일합니다. 아메스트리스의 땅속에서 국토 연성진을 위해 땅굴을 몇백 년을 파고 있었으니 불쌍해. 거대한 덩치답게 힘도 매우 강하며 방어력 또한 높아 총알 정도로는 상처도 안 나며 포탄에도 죽지 않습니다.
전차 한두 대 정도로는 밀리지도 않으며 상처를 입혔다고 해도 재생 능력까지 있어 사실상 보통 전투력으로는 죽일 수 없죠. 그 중에서도 제일 특화된 건 다름 아닌 속도. 속도가 너무 빨라 스스로도 제어를 못하죠. 다행히 지나가는 평범한 주부와 그 남편의 등장이 아니었다면 암스트롱 남매를 충분히 이길 수 있었죠. 죽을 때 그가 남긴 考え 말은 るのめんどくせえ生きてるのもめんどくせ 오리지널에서는 킹 브래들리 대총통이 프라이드로 등장. 단테가 만든 호문클루스 중 하나이며 고유 능력은 원작과 마찬가지로 최광의 눈. 단테의 가장 충실한 부하로 활동하지만 마지막엔 교만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그를 죽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양아들. 그는 금고에 자신의 유해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금고의 열쇠를 자신의 아들에게 맡겼었죠. 그 후 머스탱이 자신을 암살하기 위해 저택에 쳐들어왔을 때 空気 그를 の 압도하며 流れが見える 여유롭게 の 싸움을 だよ 이어가고 それで 있었습니다. このカーブが密閉されていることに気づいた 하지만 양아들 셀림이 아버지의 보물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해 금고에서 유해를 꺼내오게 되고 그 결과 약점에 노출된 킹 브래들리는 머스탱에게 화형당하게 됩니다. 자상한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하지 않았다면 머스탱에게 죽지 않았을지도. 브라더후드에서 프라이드는 양아들 셀림. 7대 중에서도 최초의 호문클루스이자 최강의 호문클루스. 그 본래의 형태는 그림자로 이 그림자는 물질하의 목표를 관통하거나 절단, 심지어 통째로 먹어버릴 수도 있고 이때 흡수한 대상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 아버지에게도 쫄지 않던 반 호헤나임조차 프라이드와 만났을 때는 땀 흘리며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약점은 바로 빛과 어둠. 너무 밝으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 무력해지고 반대로 칠흑같이 어두워 그림자가 생겨날 수 없으면 공격할 방법이 없죠. 勢力感が叫んでんだよこいつは倒さなきゃやべえってな 프라이드의 역할은 지하 갱도에 침입한 불청객들을 감시하고 제거해 이 사실이 발설되는 것을 막는 일을 하게 되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양부모에게 사랑받는 역할. 특히 어머니 브래들리 부인 쪽은 나름 좋아했던 것으로 보이며 프라이드로서의 존재가 붕괴되며 기억이 흐릿해지기 직전까지 킹 브래들리와 부인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걸 보면 비록 거짓된 가족이라지만 어느 정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장면이죠. 후반부에는 현자의 돌을 보충하기 위해 글러티니를 먹어치우고 더욱 강해지지만 후에 요키에게 뺑소니 당하고 작별 선물로 죽어가는 킴블리를 받아 그 선물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선물이 폭탄이었음. 5번째 재물을 만들기 위해 금리 박사를 흡수하고 머스탱을 강제로 진리의 문을 열게 합니다. 이때 부작용으로 몸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에드워드의 기습적인 박치기를 맞고 얼굴 반쪽이 완전히 날아가자 자신의 새 그릇으로 삼기 위해 에드워드 몸속에 들어가고자 했으니 이때 폭탄이 활약합니다. 그간 호문클루스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으나 위기 속에서 정작 하등하게 보았던 인간으로 갈아타려는 게 꼴보기 싫어 킴블리가 그를 방해해 결국 에드워드에게 지게 되죠. ホムンクルスの誇りだ矜持だとのたまっておきながら我が身に危険が訪れた途端下等生物と見下していた人間の入れ物に逃げ込もうとする 결국 아주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퇴화하게 되어 브래들리 부인이 맡아 키우게 됩니다. 2년 만에 폭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마 꼭 젖꼭지같이. 이것으로 호문클루스 비교편 끝!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